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 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예, 바로 이제 다운 증후군. 예,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초콜릿 도넛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았던 아이작 레이바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실제로 다운 증후군 유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 배우로서 이렇게 작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증상이 경미한 수준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염색체 이상 중에도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대표적인 예고,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전 질환이에요. 자, 오늘은 염색체 이상 그리고 염색체 구조 이상, 수 이상 이걸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염색체 이상 혹은 염색체 돌연변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조 이상과 수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어떤 문제를 푸실 때는 수 이상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조 이상 문제는 개념입니다. 그냥 개념인데 수 이상은 대부분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감수 분열의 좀 응용판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유전자 이상과는 다르게 핵형 분석을 통해서 구조나 수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유전자 돌연변이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염색체 하나의 유전자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염색체의 일부가 뭐 없어지거나 뭐 바뀌거나 하는 구조 이상이나 염색체 수가 적거나 많은 수 이상은 굉장히 많은 유전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유전자 이상에 비해서 염색체 이상이 훨씬 더 타격이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염색체 구조 이상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구조 이상은 쌤 방금 얘기했지만 암기예요. 네 가지 유형 외우시면 됩니다. 유전자가 없어지거나 발현에 영향을 주어서 표현형이 바뀔 수 있는 게 구조 이상인데요. 네 가지 유형입니다. 결실 일부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C가 없어졌죠. 여기 떨어진 게 반대 방향으로 붙어서 BC가 뒤집힌. 근데 여러분들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개념을 생각하시면 대립유전자는 특히 유전자는 어떤 상동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는 중복입니다. 중복은 여기 보시면 같은 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염색체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유전자가 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복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자라는 유형인데 그나마 여러분들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는 전자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는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서 상동 염색체가 아닌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상동 염색체 갖다 붙으면 이게 전자입니다. 만약에 상동 염색체끼리 염색체를 주고받으면 그 대립 유전자를 교환하는 건 교차하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일이고요. 상동 염색체가 아닌 지금 위에 A, B, C, D, E, F가 있는 염색체와 VWXYZ가 있는 염색체는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크기도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유전자가 이렇게 교환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좌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네 가지 유형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 해서 5번 염색체 여기 위에 보시면 일부가 없죠? 결실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9번과 22번은 비상동 염색체입니다. 얘네들의 유전자가 지금 교환이 됐어요. 이 부분에. 색깔이 조금 진한 게 22번이고 좀 연한 게 9번인데 이렇게 지금 교환이 된 거죠. 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전자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염색체 수 이상 이걸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유전자 수의 변화가 생겨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부분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비분리,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일비자입니다.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염색체 수가 많거나 적은 유전병이 나타난다. 그리고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에서 각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분열과 2분열 중에 한 번만 일어났다, 1년만 일어났다라고 단서를 주는 경우도 있고 1분열, 2분열 각각 1회씩 일어났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번 강의 하이라이트는 이 슬라이드예요.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암기, 개념이기 때문에 쉽고요. 얘만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유전 단원 들어와서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수 분열이 중요하다. 감수 분열에서 생식세포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 유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 중요하고, 특히 이 파트에서 염색체 수 이상을 할 때는 감수 분열 과정 중에 생긴 수 이상을 염색체 비분리를 다루기 때문에 염색체 비분리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정상적인 감수 분열 과정은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 숙지가 안 되시고 선생님 설명하는 게 이게 잘 안 되시면 다시 돌아가서 감수 분열 파트 강의 보고 다시 복습을 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가 비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감수 1분열 자체가 무슨 분리예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랑 얘가 상동 염색체예요. 근데 원래 감수 1분열 때 얘들 둘이가 무작위로 배열해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가야 되지만 안 가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염색체를 그려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람 같은 경우에 염색체가 23쌍이잖아요. 그 중에 한 쌍만 그려놔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22쌍은 정상적으로 염색체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23쌍이 있는 모든 염색체가 다 비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다 뱃속에서 유산됩니다. 식물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동물은 없기 때문에 우린 주로 사람을 다루니까 그 부분은 빼고 염색체, 상동 염색체 중에 1개 혹은 2개, 2개도 거의 안 다뤄요. 1개 정도 비분리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세포 같은 경우는 그럼 염색체가 몇 개라고 표현할래요? 사람 기준이면. 2N이 46인 사람 기준이면 원래 정상적으로 분리되면 23개, 23개씩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왔으니까 얘는 24개가 되고 이 세포는 22개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 염색체가 상염색체라면 상염색체 비분리고요. 얘가 만약 여자라 가지고 XX다. 그럼 성염색체가 비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n-1이라고 표현해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핵상은 n이에요. 왜? 나머지 22쌍은 다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핵상은 n인데 하나가 덜어서 n-1. 그래서 n-1은 22죠. 여기는 하나가 더 왔다.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다룬 이 슬라이드는 감수 1분열에서만 1회 일어난 거, 오른쪽은 감수 2분열에서만 1회 일어난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2분열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감수 분열하는 그 비분리가 일어나서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n 플러스 1 요 생식세포가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된다면 2n 플러스 1. 그죠? 왜냐면 얘는 염색체가 얘는 23개잖아요. 얘는 24개잖아. 만나면 47개니까 2n 플러스 1.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21번 염색체잖아요. 그럼 얘가 다운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21번 염색체는 다운 증후군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거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는 하나가 부족합니다. 21번 염색체만 하나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염색체인지는 문제에 주어진 묘사된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봤을 때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생성되는 4개의 모든 생식세포 얘들이죠. 이거는 이제 수정된 거고요. 생성되는 모든 생식세포 4개가 다 염색체 수가 많거나 적어요. 됐어요? 자, 근데 감수 2분열에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자,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상동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나누어졌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 분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감수 2분열의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가정한 거예요. 딱 한 곳에서만.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생식세포는 정상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에서 이쪽은 하나가 덜 왔으니까 얘는 염색체가 22개, 얘는 염색체가 24개가 되겠죠. 됐어요? n-1,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 딱 한 번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되고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수정이 얘가 됐어. 땡큐야. 왜? 내가 감수 분열에서 정자 만들 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지만 다행히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수정되면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있는 n-1이나 n+1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면 비정상적인, 즉 유전병을 가진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대립유전자를 좀 표현할까 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가 있었다고 칠게요. 얘도 라지 A, 스몰 a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n+1에는 얘가 이거잖아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다 있어요. 왜? 상동 염색체가 같이 왔기 때문에 대립유전자 종류가 다른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비교하려는지 알겠죠? 요 n+1하고 요 n+1을 비교하고 싶어. n-1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 더 있는 이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더 있냐? 뭐가 다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n+1은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종류가 다른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형접합이라면.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미 라지 A는 이쪽으로 가버렸어. 이해되니? 그래서 스몰 a 대립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만 이쪽으로 왔고, 여기에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됐기 때문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는 무조건 같은 대립유전자만 있어요. 요 n+1에. 차이 아시겠죠? 요 n+1과 요 n+1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인지 2분열에서 비분리인지 찾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감수 분열 and 비분리까지 여러분들 마스터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예입니다. 구조 이상 중에 여러분 미안해요. 선생님 이거 PPT 만들 때 이걸 안 바꿨네요. 미안합니다. 수 이상이죠, 그죠? 수 이상에 의해서 생긴 유전병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 증후군 제일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염색체 수가 막 2개 이상 많거나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유산이에요. 이렇게 태어나서 보고돼서 연구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요거 3개만 하는 이유는 얘들이 그나마 제일 많다. 되겠습니까?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 21번 염색체가 3개인 상염색체 수가 이상 있는 거고요. 터너나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핵상 같은 경우는 45 플러스 XX, 45 플러스 XY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44인데 21번 상염색체 하나 많기 때문에 45 플러스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이한 표정이나 지적장애, 심장, 조기노화 나타나며 양눈 사이 거리가 먼 게 외모적인 굉장히 그 특징입니다. 다운 증후군인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아까 전에 뭐 배우로 활동하고 일상생활하고 뭐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어떤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여자는 XX인데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관상은 여자지만 난소 발달이 불완전하고 이제 불임입니다. 이런 경우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 그러니까 이제 성염색체가 XXY.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XXY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XX니까 여잔가? 아니다, XY니까 남자인가? 여러분 우리 성결정은 Y가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염색체가 있으면 남자고 없으면 여자입니다. 그래서 XX도 여자고 X도 여자고 트리플 X도 사실 있어요. XXX도 여자예요. 되겠죠? Y가 있으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XXY이기 때문에 외관상은 남자지만 정서의 발달이 불안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성의 신체적 특징들도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에 붙은 다운, 터너, 클라인펠터는 다 뭐겠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학자거나 의사거나, 그죠? 다운 이 사람은 의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학계에 보고하고 연구했던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형 분석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아이고 이것도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얘인데요. 다운, 클라인펠터. 이제 수 이상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핵형 분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형 분석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쭉 가다가 21번이 3개네. 딱 보이잖아요. 염색체 수 이상이 딱 보이잖아요. 다음 주. 물론 구조 이상도 핵형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고양이 으름 증후군 5번 염색체 날아간 거 봤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이나 수 이상 모두 핵형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는 다 2개씩 괜찮은데 구조도 괜찮은데 XXY네. 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좀 짧게 마쳤습니다. 사실 조금 돌아가서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응용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 여러분들 꼭 마스터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요렇게 해서 유전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전 단원이 크게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근데 선생님이 굳이 따져서 비교하면 3단원이 개념은 더 많아요. 3단원이 내용은 더 많고 개념은 더 많은데 4단원은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다 해놓고 다 어떤 그 토대를 쌓아놓고 킬러 문제들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개념도 안 돼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4단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빠른 시일 내에 오늘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요 4단원에 대한 학습지 빈칸 체험에서 복습하는 거 선생님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이번 주 수목에 우리 또 학습지 검사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4단원 원격 수업 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격 수업, 이번 1학기 원격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